안녕하세요. 모토르비 신승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토르비 박봉준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원정입니다. 네. 이번 기사는 이제 EV6 환경부 보조금 확정에 대한 기사예요. EV6에 대한 보조금 가격이 확정되었는데 대략 이륜구동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정부 지원금이 다 확정이 되었고, 이제 4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783만원 조금 깎이는 상황이죠. 아이오닉 5와는 동일한 수준이에요. 동일한 수준인데 뭐 굳이 우리가 고민을 하자면 어떻게 보시는,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어떤 차를 선택할지요? 네. 저는 사실 EV6보다는 아이오닉 5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둘의 지향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하나요? 그런 콘솔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릴렉션 시트라든지 뭔가 이런 공간을 상당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전기차의 강점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 EV6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이오닉보다는 좀 더 성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GT라인이라든지 GT라든지 아니면 좀 더 큰 배터리와 긴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성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행거리가 EV6의 주행거리가 아이오닉 5보다 길다고 하지만 이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체감되는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간이라든지 실용성에서 좀 더 우위가 있는 아이오닉 5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화석 기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주행거리 때문에 EV6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오닉 5 시승차를 타봤지만 가운데 센터 콘솔이 움직이는 게 적어도 저한테는 크게 어필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거 움직이네? 오 신기하다. 끝이었거든요. 뭐 물론 만약에 뒷자리에 애를 태운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를 밀어놓고 이렇게 챙겨줄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그러한 편의성에서 오는 장점보다는 주행거리 20-30km 더 가는 게 훨씬 더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달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EV6가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행 기자는요? 저는 좀 반반이긴 한데 주행거리나 뭐 그 성능 이런 것만 보면 저는 당연히 EV6가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불호라서 이게 너무 밋밋하게 생겼어요, 이 EV6가. EV6 그래서 뭔가 좀 절묘한 그 사이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꼼장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꼼장어? 뭔가 이걸 제가 그 전시장 가서 실물을 봤는데 어류 너무 어류같이 생겼더라고요. 어류 쪽에 가깝죠. 네. GT 라인쯤 되면 괜찮은 것 같긴 하던데, 생긴 게. 그냥 이 헤드라이트부터가 디자인부터 마음에 들어서. 저는 사실 EV6. 네. 왜냐하면 뭐 실내 공간이나 디자인을 떠나서 전기차를 볼 때 제가 말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배터리에 불이 안 나느냐. 배터리에 불나는 전기차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기존의 불난 이슈가 뭐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든 뭐 리콜을 하든 일단 불이 안 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이제 그 전에 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가는 거. 많이 가는 주행거리. 멀리 가는 거. 네. 무조건 멀리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멀리 가는 게 좋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지자면 겨울, 동계, 저온의 주행거리. 좋은 주행거리. 저온 주행거리가 얼만큼 가느냐. 이것도 뭐 두 번째 거와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답변이긴 하지만, 전기차는 아직까지 주행거리가 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성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주행거리도 길고, 그 다음에 현대보다는 기아 전기차를 조금 더 제가 주변에 추천했던 게 투싼이 아니지, 코나. 네. 코나는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쵸. 니로는 불이 안 났잖아. 그러고 보니 니로 불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네요. 니로 불났다는 소리 안 들어봤거든. 네. 뭐 배터리 공급사가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주행거리가 EV6가 좀 더 길다라는 측면에서 EV6를 추천을 하는데, 뭐 저는 뭐 전기차를 살 생각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근데 옵션을 좀 보면 EV6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 좀 많잖아요.
GT 라인까지 네. 살까요? GT 라인 사실 GT 라인이나 GT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보면은 좀 기본형 모델이 상대적으로 권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밋밋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GT 라인쯤 되면은 그래도 되게 수긍 가능한 만큼의 디자인이라 전 GT 라인 선택할 것 같아요. 선택한다고 한다면 네 GT 라인.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지- 일반 모델이랑 GT 라인 가격 차가 얼마 정도 되죠? GT 라인 한 500만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500만 원에 뭐 듀얼 모터까지 필요할지. 듀얼 모터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박공준 기자는 네. 아이오닉 5 아버님이 주문하셨다면서요? 네, 계약하셨습니다. 이것도 혹시 팔이 안으로 굽었네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네. 팔이 안 근데 제가 산 게 아니라 아버님이 산 거잖아요. 아니 기아차 소액 주주시라면서 네네. 현대차를 주주. 사셨네? 그쵸. 근데 니로 택시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큰 차를 사고 싶으시다고. 이제 아이오닉을 사셨고 이제 EV6 택시는 왜? EV6는 이제 안 그래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들은 걸로는 EV6의 택시용 모델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니로로도 충분히 수요가 충당이 되고 있어서 굳이 EV6 택시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현대차는 아이오닉 5가 아니면 지금 코나 일렉트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전기 택시 시장을 공략하려면 네, 차가 있어야 되는데 코나 EV, 코나 일렉트릭 자체가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이오닉을 네, 내놨다. 아이오닉을 언제 출고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아이오닉 지금, 5도 언제 출고될지 알 수 없다. 택시 네. 모델은 좀 다른 게 있나요? 택시 모델은 좀 빠지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디지털 사이드 미러 안 들어가고요. 네. 이제 뭐 V12라든지 뭐 매직아일랜드라든지 릴렉션 시트라든지 아이오닉 5에서 자랑이라고 할 만한 기능들이 다 빠집니다. 오히려 기사님들 쉬려면 릴렉션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 충전할 때, 그러니까 네. 충전하는 동안 좀 그걸 쉬시기 좋게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V12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치, 충전 되게 자기- 빨리 되고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결정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장거리 주행이 되게 많으신 편이 장거리 손님이 많은 편인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차선 변경까지 지원되는 HDA2가 아니라 기존 그냥 HDA입니다. 이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빼면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겠죠. 가격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보조금까지 받아서 구입할 경우에 그랜저 택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랜저가 택시. 있네요. 네. 그랜저 택시를 살 거냐, 아이오닉 5 택시를 살 거냐 네. 고민이 조금 될 것 같긴 네. 해요. 택시 분들은. 맞습니다. 거의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네. EV6 뭐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GT 빨리 나와라. GT. 근데 GT 궁금하긴 하다. 네. 우리나라 국산차 최초로 제로백 3초대를 기록한 아니 그 네. 영상 있잖아. 네네. 슈퍼카들이랑 드래그레이스. 네. 가슴이 웅장해진다. 되게 국뽕이 차오르고 막. 양심이 네. 있는지 1등으로는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GT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GT도 뭐곧 내년? 내년 곧은 아니고 네네. 내년 출시된다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쯤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네. 아니실 분들은 뭐 GT 라인으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요거와 연결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주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네. 보조금을 낮췄죠. 하반기 보조금을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원래 400만 원에서 네. 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반을 친 거죠. 이게 네. 곧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서울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대수를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는데 뭐 결론으로 보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뭐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네. EV6도 그렇고 자기들이 늦게 낸 거잖아. 없잖아 있죠.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되게 좀 그랬어요. 이게 상반기에 사실 테슬라가 많이 팔았어요. 테슬라가 장사를 잘해서 많이 팔았더니 그런 여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비판하는 여론, 뭐 보조금 부족하다, 보조금 휩쓴다는 여론. 근데 이게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환경부에서 이걸 정했잖아요. 6천만 원 가격대도 정했고, 6천만 원, 9천만 원 구간도 정했고, 뭐 차라리 그렇게 국산차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고 싶었으면 뭐 버스처럼
국내에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된다. 혹은 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처음부터 그런 규정을 명시했으면 되는데 그쵸. 그런 걸 명시하지 않고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다가 지금 와서 보조금이 부족해서 나눈다 라고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러다가 뭐 가을에 추경해가지고 예산 많이 확보하면 어떡할 거야. 소급 적용은 안 해주잖아요 또. 소급 적용도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약간 뭐 이 발표를 보면서 갸웃갸웃 정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차를 차별화하는 거는 FTA나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맞춰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잘못이 아닐까요? 어차피 결국에 전기차 보조금 줄어들게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나오던 말인데.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그냥 이게 좀 외국 제도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미국은 이제 브랜드마다 컷오프를 주거든요. 그렇죠. 각 브랜드마다 20만 대, 20만 대, 20만 대 정해놓고 이걸 다 팔면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을 안 해요. 지금 테슬라랑 GM이 다 소진을 했는데 나머지 브랜드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못 파는 브랜드들은 이거를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아까 선배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아니면 미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차 이것만 보조금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정부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뭐 무조건 보조금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뭐 이렇게 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정했으면 그 정책에 맞게 이제 공정하게 네.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의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EV6 기사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